송광사 서울 포교당 법련사가 창건 50주년을 맞아 창건 당시 보시공덕을 되새기며 그동안 불교 사상의 세계화에 기여한 성과를 돌아봤습니다. 문화재청이 올해 5월부터 국가유산청으로 새 출발하면서 전통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갑진년 용의 해를 맞아 전각서예가 국당 조성주 작가가 2톤 무게의 돌에 새긴 역작 전각구룡도를 선보여 눈길을 끕니다. 불기 2568년 새해 특집 한국불교 각종단 대표들과의 대담,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1974년 조계 총림 송광사 서울 포교당으로 문을 연 서울 사간동 법련사가 창건 50주년을 맞아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조계 총림 방장 현봉 대종사는 50년 전 법련화 보살의 보시공덕을 기리며 법련사를 통해 보조국사의 사상이 세계에 전해졌다고 회고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한국불교 승보종찰의 모구 가풍이 법련사를 통해 서울에 전해진 지 어느덧 반백년. 조계총림 방장 현봉 대종사는 서울 사간동 법련사 창건 50주년 기념법회에서 법련사는 송광사의 단순한 서울 분원이 아니라 또 하나의 송광사였다고 회고했습니다. 국제선언을 개원한 조계총림 초대방장 구산스님이 법련사를 통해 보조국사의 사상을 선양했고, 법련사를 중창한 현오 스님의 헌신 속에 보조 사상이 세계에 전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련사를 통해서 그때 구산 큰 스님께서는 늘 오시면은 보조 사상을 선양하기 위해서 늘 보조 어록을 강의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련사는 이 세계의 보조 스님의 그 통불교 사상이 그 세상에 퍼져나가는 그 창구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현오 큰 스님께서 송광사를 중창해놓고 이 보조사상 연구원을 만들어서 송광사는 보조국사 진울 스님의 정예결사로 한국불교의 수행 가풍을 세웠고, 이후 16국사를 배출하면서 승보종찰로 이름을 높였습니다.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 정예쌍수의 모구 가풍을 효봉 스님이 계승했는데, 법련사는 효봉 스님과 금강산에서 인연 맺은 법련화 보살의 시주로 창건됐습니다. 정화불사의 한 축으로 송광사를 앞장서 도왔던 법련화 보살은 생을 마칠 때가 다가왔음을 직감하고 송광사로 내려가 3인이가 됐고, 임종 후 법련사가 창건됐습니다. 당신이 거의 이 세상에 이제 임종할 때가 되니까 송광사에 오셔가지고 그 법성료 그 별채에 머물면서 그때 삭발을 하고 3인이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장례를 모시고 49제를 모신 그 다음날 그날이 양력으로 1월 4일, 그런 다음에 49제 지낸 50일 되는 날 이 법련사를 개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1974년 1월 5일이니까 법회에서 법련사 주지 진경 스님은 법련화 보살은 50여 년의 짧은 생을 살았지만 보살이 남긴 재산은 법련사와 부전장학회로 이어졌다며 법련사 불자들이 더 열심히 정진하고 기도해 법련화 보살의 유지를 계승하자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7천만 원은 그 강남에 아파트가 그때 100만 원, 200만 원 요럴 때였답니다. 그러면은 지금으로 치면 엄청난 그 돈을 기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장학회가 지금도
부전장학회로서 이렇게 맥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연화가 그렇게 시주를 하고 보시를 했던 그 공덕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법당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할 수 있다라고 봤을 때는 그 보살의 그 공덕을 더 잘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더 열심히 법연화 보살의 시주로 시작된 법연사는 1995년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아들의 명복을 빌며 중창돼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경복궁과 국립현대미술관 옆 현대와 전통이 상존하는 외관의 법연사는 50년의 세월을 거치며 미술관과 서점 등을 갖춘 열린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법연화 보살의 시주 공덕으로 창건돼 세계의 보조 사상을 알린 법연사. 지난 50년의 성과는 다가올 100년의 든든한 초석으로 한국 불교를 밝힐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 사간동 법연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지난 4일 수원 복령사 스님들의 예방을 받고 불교가 다시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계기를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불교뿐만 아니라 종교에 대한 관심도 이전과 달리 적어졌다며 여성 단기 출가 학교 등 사찰의 전법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특히 종단도 가을쯤 광화문에서 대법회를 열어 불교의 진면목을 보여줄 것이라며 불교 중흥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수원 복령사 주지 진상 스님은 대법회를 통해 불교가 흥하고 나라도 융성해질 것이라며 부처님법 전합시다 운동 활성화를 위해 여성 단기 출가 학교를 잘 준비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2024년 새해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청으로의 새 출발을 앞두고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전통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문화재 관람료 지원과 사찰 방제 시스템 구축, 8만 대장경 디지털 DB 구축 사업 등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문화재청의 새해 정책 방향을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새로 제정된 국가유산 기본법은 재화적 성격의 문화재라는 기존 이름을 국가유산으로 바꿔 부르는 등 새로운 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을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오는 5월 국가유산청으로 새 출발하고 국가유산 예상과 사업 추진 방식도 정부 직접 사업으로 바뀌며 비중 높은 불교 등 비지정 유산에도 포괄적 보호 체계가 도입됩니다. 새로운 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은 문화재청의 새 예산 집행과 정책 변화에도 반영됐습니다. 문화재청은 5월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누구나 누리는 국가유산 복지 실현, 국민이 공감하는 보호체계 도입, 그리고 문화선진국으로서 글로벌 역할 강화 등 3대 중점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문화재청의 새 예산은 지난해보다 소폭 증액된 1조 3,600억 원으로 궁중문화축전 등 국능 콘텐츠 확대나 소외계층 지원, 무형유산 전승 지원 등에 투입될 전망입니다. 특히 불교계 전통문화유산과 관련해서는 보수 정비와 복원, 활용 등 기존 연속사업 이외에도 문화재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이나 봉화 국가유산 수리재료센터 운영 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인 사찰 65개소에 문화재 관람료 감면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8만 대장경 디지털 DB 구축 사업은 향후 8만 대장경의 경판을 디지털화해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화재에 취약한 사찰, 목조 문화유산의 소방, 방범 등 방제 인프라 구축과 노후시설 개선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이나 국립조선왕조실록 전시관 운영, 국가유산 경관 개선과 소멸위기 지역의 문화와 경제 활성화 대책도 더해졌습니다. 새로운 시작과 변화를 상징하는 청룡회에 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을 맞은 문화재청의 올 한 해 행보가 주목됩니다. 올해 5월에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BBS 뉴스 박성영입니다.
갑진년 용해해를 맞아 전각서예가 국당 조성주 작가의 역작 전각구룡도가 선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2톤 무게의 돌에 새겨진 초대형 작품 전각구룡도를 비롯해 용을 형상화한 글씨와 사군자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들순 기자입니다. 절대 물러서지 않을 듯한 맹렬한 눈빛과 매서운 발톱, 자욱한 구름을 헤치고 드러낸 선명한 몸의 비늘, 갑진년 푸른 용의 해를 맞아 웅장한 용의 기상이 흑주석에 새겨졌습니다. 2톤 무게의 가로 8m, 높이 3m 규모의 초대형 작품 전각구룡도가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걸 칼로 다 이렇게 파야 되기 때문에 그게 매우 어렵죠. 그런데 이제 더 힘들었던 게 이게 62에 시작한 건데 끝나고 나니까 70이더라고. 서예와 전각의 대가로 꼽히는 국당 조성주 작가가 갑진년 용띠해를 맞아 구룡이 나르샤, 군자 행하샤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돌에 그림을 새긴 기간만 꼬박 7년이 걸린 이 전시회의 대표작 전각구룡도는 9마리의 용이 뒤엉켜 구름 속을 나는 모습을 입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조성주 작가는 활용점정이라는 고사성어처럼 마지막 용의 눈을 그리는 일에 가장 심혈을 기울였다고 설명합니다.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인데요. 용의 눈에 점 하나를 활용점정이라고 그러죠. 요거 하나를 잘못 찍으면 이 용이 웃어. 아니면 아주 순한 용이 돼버리고 코믹한 용이 되고 이런 게 해서 눈 그리다가 제일로 힘들었고요. 이번 전시에서는 전각구룡도와 함께 장엄한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다양한 서예 작품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용기, 용쟁 호투처럼 용이 들어간 단어도 찾아볼 수 있고 작가만의 개성으로 표현한 매난국죽 사군자 그림을 감상하며 전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120점 정도 되는 사군자 작품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고 그중에서 대나무를 가장 좋아하거든요. 개막식에는 조성주 작가의 스승인 여원구 선생과 한국서예협회 초대 이사장이자 원로사화가 심우식 작가, 정문원 종로구청장 등이 참석해 축하를 건넸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전각서예가 필생의 대작 등에서 신비의 동물 용을 만나볼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오는 15일까지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이어집니다. BBS 뉴스 이되순입니다. 학교법인 청담학원이 제46회 청담중학교 졸업식과 제52회 청담고등학교 졸업식을 열고 졸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습니다. 어제 경기도 평택 청담고 체육관에서 열린 졸업식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생 155명과 중학교 졸업생 118명이 졸업장을 받고 3년간의 학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청담학원 이사장인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은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너그러운 마음을 바탕으로 이해와 포용의 정신으로 생활해달라고 졸업생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우리 청담학원은 모든 청담인이 출중한 인재로 성장하여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천하는 인재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미래를 밝혀주는 환한 등불이 되겠습니다. 태원 스님은 학업에 충실하고 올곧은 신심으로 자비 실천에 앞장선 졸업생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했고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청담중고 야구부에는 전지훈련비 1,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BBS 뉴스는 불기 2568년 새해 특집으로 한국불교 각 종단 대표들로부터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이현구 사회문화부장이 만났습니다. BBS가 만난 사람 신년 특집, 오늘은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과 함께합니다.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스님은 지난해 취임을 하셨습니다. 지난 한 해는 누구보다 바쁜 한 해를 보내셨고 또 종단의 화합과 또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정진했던 한 해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난 1년을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또 올해 벌여나갈 일들의 또 화두는, 최대 화두는 또 무엇으로 보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 앞으로는 지금 우리가 많이 종단별로 보면은 종세는 크나 많이 뒤떨어져 있는 종단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제 그 종단이 빛이 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국 불교의 적자 종단으로서 많은 어떤 이 역할을 담당해야 될 종단이면 또 물론인데 그걸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좀 아쉬움이 있고 해서 올해 하두는 무엇보다도 한국 태고종이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종단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하두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스님의 이제 말씀하고도 이제 연관이 있는 것이 인천 용궁사의 전통 불교 문화 체험관을 이제 새롭게 건립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태고종이 이제 새해 벌이는 어떤 사업의 큰 사업의 하나의 화두라고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총무원장이 돼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이 해장단 그 종단 중에서 태고종이 그래도 어뜸할 수 있는 그런 종단인데도 국고적인 어떤 이 좀 뭐 보조를 받아서 뭘 할 수 있었지만 못한 것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국고로 통해서 인천 용궁사뿐만 아니라 신촌의 봉원사, 그리고 서남사에 있는 서남사, 순천에 있는 서남사, 그리고 또 백년사, 청년사 이런 어떤 사찰들을 국고 보조를 해서 사찰을 이 역사적인 이 종단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하나의 또 일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태고종은 한국 불교의 유서 깊은 종단이자 전통 종단이자 또 정통성을 갖고 있는 종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종조인 태고 보호국사를 선양하는 사업에 대해서 스님께서 많이 강조를 해오셨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새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뭐 태고종뿐만 아니라 한국 불교계에서는 어쨌든 태고 보호 원정국사가 한국 불교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었다는 것은 뭐 어떤 불교 학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니라고 하면은 왜곡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금년에 중국과의 어떤 교류를 가지고 서곡천공 스님의 인가를 받은 우리 보우 스님이 어떤 활동을 원나라 때 가서 하셨는지에 대해서 꼭 이번에는 밝혀서 그분이 한국 불교의 부처님의 적자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릴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하고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보우 스님이 한국 불교계의 적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만이 우리나라 불교가 발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앞섭니다. 저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열어갈 최대 하두는 뭐니 뭐니 해도 전법 포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태고종은 특히 이제 전통 불교 의례가 강점인데 전통 불교 의례를 통한 포교 활성화 사업 이것도 좀 확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육기관이 이제 종립동방불교대학이 있는데 그 종립동방불교대학의 이제 슬로건이 자비전법 도생입니다. 그게 전법 포교와 홍포 활동을 하는 것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자비와 자비전법, 전법과 도생이라는 것은 많은 중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종단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성교화 종단이라는 그 슬로건은 우리가 분명히 지키고 또 많은 불자들에게 포교와 전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스님께서는 총무원장 취임 전에도 이제 종교의 대사회적 활동, 특히 이제 복지 부분에 많은 역할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특히 이제 우리 태고종의 대사회적 활동, 뭐 복지 분야 이런 쪽에서 뭐 중점을 두고 계신 게 있나요? 우리 이제 이 사회복지 사업은 우리 불자라면은 맨날 앉아서 받기보다는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총무원은 저 이전부터 해오는 거고, 그리고 특히 우리는 이제 각 지역별로 봉사활동을
탑사 같은 경우에는 소리 없이 많은 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언론이나 이런 데 확실히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태고종이 그래도 사회 봉사활동은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스님은 취임하고 나서 전국 교구를 일일이 다 다니시면서 격려를 하시고 또 스님께 갖고 계시는 어떤 비전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종단이 좀 소홀히 했던 대중화합과 관련된 그런 부분과 관련이 있지 않은가 싶은데 뭐 그런 활동 이제 앞으로는 또 어떻게 벌여나갈 계획이십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우리 총무원이라는 이제 행정실에서 그 좀 권위적인 총무원 연수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부장들이나 권위적인 일들이 많았지만은 첫째는 우리가 몸을 놔둬야 된다. 상대방에게 존중을 해야만이 우리가 존중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만이 이 종단의 화합이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잘못한 일을 먼저 참여하고 종도들이 우리를 좀 잘 지켜보면서 좋은 방향으로 태고종이 이끌어져 갈 수 있도록 부족한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런 의미로서 종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종도들과 함께할 때 보니까 항상 이제 스님께서는 먼저 그 대중을 이끌고 큰절을 먼저 하고, 그러니까 총무원 이제 소임자 스님들과 함께 큰절을 하고 또 법회를 시작하던데 뭐 그건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도 이제 태고종이 온 지가 좀 되다 보니까 종단에 이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가담이 되어 있었고 해서 그것을 참여하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약속하는 의미에서 종도들 앞에서 엎드려서 절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불자와 또 BBS 시청자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죠. 시청자 여러분, 저희 태고종이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BBS를 이렇게 시청해 주신 걸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BBS의 시청을 더욱더 간곡히 많이 시청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상당히 기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늘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들 주변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네, 오늘은 BBS 뉴스, BBS가 만난 사람 신년 특집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과 함께했습니다. 스님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5월을 기점으로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뀌면서 62년 만에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체제가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됩니다. 단지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치를 높이고 국민과 함께 향하는 방안 등이 활성화돼서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과 자부심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상으로 1월 6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